굉장히 거대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양의,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병풍야를 보면 하나의 그 소실점이 아닌 다양한 소실점을 흩어놨어요. 그래서 뭐 전쟁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전쟁하는 장면인데 해전인데 뭐 육지에서는 무엇을 하고 여기서도 적군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여기서는 준비해서 나가고, 물론 센터에서 이제 중심을 잡긴 하지만 굉장히 위에서 본 듯한 느낌으로 그렸죠. 실제로 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 텐데 그림을 통해서 지도 그릇이 그렸습니다. 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부터 펼칠 수 있는 것 뿐이지 이거를 늘 펼쳐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벽에다 누웠을 때 누워서 보면 이제 이 안에 그림들의 서사들을 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의복과 건축과 어떤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조선시대에는 병풍이 유행이었었는데 뭐 평생도라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돌잡이를 하고 학문을 닫고 과거급제를 보고 그 다음에 과거급제해서 어떤 관직에 오르고 늙어서는 낙향을 하는 뭐 그런 식의 평생 사는 모습들을 병풍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지금처럼 우리나라 보면 이제 몇 세 때는 뭐 하고 그런 게 이제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뭐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평생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본으로서 병풍회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풍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담은 것이죠. 과거의 서양인들의 파노라마는 하나의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공간을 재현한 것 뿐이면 동양의 파노라마는 시간성을 좀 더 추가시켜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점의 회화로서 병풍은 파노라마 비전하고도 안에 유사합니다. 또 하나의 파노라마로 보신 것들은 이제 베를린의 광장, 브란덴부르크 광장이죠. 예. 이 왼쪽 사진은 이제 지하철역 내리면 바로 이 보입니다.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사이로 저쪽은 이제 동독 쪽이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동독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베를린 장벽도 있고요.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전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폐허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폐허된 것도 역사 사진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실제 있는 위치에 그대로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100%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파노라마 뷰로 해서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을 쭉 들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것보다 아주 크게 해서 넓게 그랬죠. 되게 좋은 점은 이제 실제 그 프렌데베르크 그 문에 이 사진을 딱 중첩시켜서 과거의 전쟁의 상흔과 현재 모습들을 비교하게끔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파노라마죠. 그러니까 즉 내가 실제 사이즈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 나보다 큰 사진이면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공간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더 실제감이 극대화될 것 같아요. 브랜덴부르크 게이트의 그 어쨌든 역사적 사건을 알기에는 굉장히 좋은 설치물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뉴욕 맨하탄의 모습이에요. 19세기에 1813년의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브루클린 브릿지,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건축이 되고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맨하탄의 모습에 아주 베이직한 땅덩어리죠. 여기에 이제 마천루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은 어떤 큰 렌즈로서 이렇게 딱 찍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림으로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물론 이 위에 올라가서 그리지 않았겠지만 상상으로 이렇게 지형을 탐구해서 그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파노라마 뷰 같은 것들도 있다. 뭐 어떤 사건들을 뭐 기념하고 그럴 때 이건 이제 원시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어 원주민들
개척 시기의 그림들이에요. 이제 물론 이때 당시에는 지형을 찍는 다큐나 어떤 사진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록보다는 식민지 국가들이 자랑으로 유물로서 기록을 남기는 수단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그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뷰를 그려서 여기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병풍회화랑 좀 다른 시점으로 그렸죠. 이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줄 때 넓게 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더 넓게 그려서 롤지로 만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모토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림이 싹 지나가게끔 하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사람이 서서 보면 그림이 지나갑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터 장치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에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파노라마 뷰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중국의 문명을 일으켰던 황하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건데 굉장히 파노라마가 크죠. 뷰가 굉장히 넓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12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오리지널은 더 넓어요. 하나 띠처럼 보이지만 이게 확대시키면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나오던 거죠. 자, 그래서 상하이 엑스포 시기에 이거를 중국에서는 실제로 있는 그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들이 이 강을 따라가면서 이 중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원화 그림 위에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 국가관에 설치되었던 작품인데, 프로젝터로 이용해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죠. 영상을 잠깐 소개 영상을 볼까요? 낮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를 다 그렸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은 3D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다 2D 위에다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3개의 피스가 있지만, 실제로 공간에서는 이 3개의 피스가 아니고 하나의 피스가 설치되어서 쭉 길게 이어지게끔 되어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보는 그 실제 영화의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아니라 약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동양화에서 보는 그 병풍화에서 보는 다시점의
시점은 맞아요. 맞는데 안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되게 서양의 3D 애니메이션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가지고 되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풍경의 어떤 볼륨이 달라지죠. 이건 어떠한 주인공이 있어서 이야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공간이 다 그냥 파노라마식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VR의 차이점은 이제 VR은 주인공이 있어서 시선을 이끌어가는 주된 주체가 있는데 파노라마 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전반적인 걸 다 볼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100% 3D를) 만들어서 툰 렌더 식으로 2D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2D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지만 다 3D입니다. 재밌는 게 이 사람들마다 그림자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서양식의 표현이 아니니까. 동양에서는 그림자 표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풍회화의 옛날의 방식의 그림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생활했던 생활상들, 문명, 중국 문명을 이제 자랑하려고 국가관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황리의 상황 엑스포는 막을 내려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화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동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인물이 여러 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VR에도 보면 이제 연출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사람을 찍어서 여러 번 복제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동시에 뭔가를 진행을 해야지 또 그건 영화적으로 시간이 맞기 때문에 활용을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디오 아트에서 보는 파노라마 뷰 방식의 빌비올라 작품인데 비디오 아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게 어르신이 이제 죽어서 임종을 했고 자녀들이 보고 슬퍼하는 장면이고요. 밑에는 이제 누군가가 자꾸 이삿짐을 실어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배가 일로 강을 따라서 쭉 절로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는 세트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죽었고 영혼이 이제 자기 안식처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인 거죠. 그래서 촬영은 이쪽에 세트는 따로 찍고 얘는 풍경은 따로 찍고 합성한 것입니다. 이 비비올라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세시대 때 그림을 모티브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황제가 잠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왔죠. 천사가 내려와서 뭐 꿈에 대한 어떤 지시를 내려요.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데 그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 단면을 잘라서 이 안에 있는 공간도 보여주고 동시에 이 바깥도 보여주죠. 그때 보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영화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영화는 이 장면을 따로 찍어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장면을 찍어서 두 개를 컷을 붙여야지 영화인데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그런 프레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동시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VR에 더 가까운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애써서 영화 공부한 거를 막 부정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세시대 때의 그 서사 방식을 잘 보시면 동시에 뭔가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VR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리하여 제가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면서 파노라마 포토그래피 과제를 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파노라마 뷰는. 근데 이제 찍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찍은 사진을 안에 어떤 간단한 연출, 어떤 이야기를 넣어서 편집을 해보세요. 그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여러 개 붙여서 시퀀스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후좌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넓은 풍경을 하지 마시고 실내나 아니면 어떤 좀 넓은 공간에 가셔서 어떤 인물과 설정이 있고 굳이 인물이 없더라도 물건만 놓더라도 몇 개의 사진을 붙일지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지만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시고 사진 몇 장으로 나는 뭐 4컷짜리 많아도 있으니까 4컷짜리는 8컷짜리든 뭐 내가 뭐 몇 장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휴일입니다. 원래 어차피 3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학교 휴무라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다음 주인 5월 11일 날 이 과제는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때 같이 저번에 제가 드렸던 오프스크린 과제도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처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월 11일 날 대면 과제, 대면 수업을 하든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하든 상관없이 과제는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대면 수업을 하면 만나서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한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